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오늘은 역사, 그 중에서도 일본 국왕이 이번 달 말까지 하고 이양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역사 왜곡을 중국과 일본이 거의 호흡을 맞춰서 우리나라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일단 중국 먼저 보면, 중국은 55개 다민족 국가죠. 근데 중화민족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하도 귀에 익어서, 우리가 다민족이 모였는데 민족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뭐 그러면 미국 민족 그러나요? 그런 말이 없는데, 뭐 우리도 뭐 단일 민족이라 하더라도 뭐 다 섞인 건 사실이죠. 뭐 중국, 몽고, 선비, 말갈, 흉, 뭐 훈족이죠. 흉노라고. 뭐 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소련처럼 이 해체가 된다든가, 또는 제2의 천안문 사태 등등.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싹 고치고 있어요. 근데 또 너무 길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할 때 치유 천왕 있지 않습니까? 동이족 뭐 이렇게 시조가 되는데 전쟁에 신격화돼 있죠. 다 자기네 거랍니다. 이제는 시조부터 다 동이족도 다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징기스칸이 중국인이고, 근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징기스칸은 뭐 몽골 사람 아니냐. 근데 또 그러면 징기스칸의 지금 원나라는 그 중국 역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몽골 역사.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지금 중국 땅에서 벌어진 일은 모든 게 중국 역사다. 그 논리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지면은, 그러면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란 얘기, 그 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얘들은 왜 이러냐. 아까 단민족 국가가 붕괴되는 걸 막는 것도 있고, 유사시 북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개입하겠다는 얘기죠. 일정 부분 점령하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일본 애들은 이해령 박사께서 일본은 두 가지로 망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신. 그러니까 지신이 발음으로 한다 그러면, 자신감할 때, 지신강 할 때 자신이 지신이고, 또 지진도 지신이라고 한단 말이죠. 일본은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가면 갈수록 지진이 날 것이고 쓰나미가 몰려올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각 나라별로 지금 영토 분쟁을 다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우위계에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고 핵무장을 하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저번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방송에서도 제가 일본 애들 그 전쟁화 쓴 거 하지 말고, 나중에 미국 연방제가 무너지면, 아니면 안 무너지더라도 너희들이 줄을 하나 점령을 해라. 그럼 너희들 다 갈 수 있잖아. 왜 너희들 투표를 해서 너희들 줄을 만들거나, 안 되면 땅덩이 넓은 호주나 캐나다, 시베리아 이런 데 가서 돈 주고 사서 개발을 하든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본 애들이 그러는 게 좀 백제와 고구려 이런 좀 한이 좀 묻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이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서 분단 국가인데, 우리는 남쪽은 식민사학이 주류가 돼서 하고 있고, 북한 애들은 무슨
봉건 시대도 아니고 뭐 3대 세습을 하는데 그 이론에 두드러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뭐 당군이 뭐 평양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일본 얘기를 해보면 지금 아키히토 일왕이 5월 1일부터는 그 아들인 나루히토 왕자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데, 살아있는 왕이 물려주는 거는 200년 만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이게 괜히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의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이었을 때, 뭐 지들 표현하는 천황이지만 저는 그냥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었죠. 그래서 1989년도에 일왕이 즉위를 했는데, 아키히토 일왕이. 이분이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일본 애들이 반성을 하려고 그러고, 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같은 이런 구구, 이런 애들이 지금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아키히토 일왕이 2001년도 본인의 생일날, 일왕이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생일날이니까. 이때 이 일왕이, 아키히토 일왕이 지금 이 말을 합니다. 대본에도 없던 말,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자신으로서는 간무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 일본기에 쓰여 있는 것에 한국과의 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령왕은 일본과의 관계가 깊고 그 시기 일본의 오경 박사가 대대로 초청됐습니다. 또 무령왕의 아들 성명왕은 일본에 불교를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얘들이 항복을 안 한 이유가 이 일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노력을 해서 하여튼 일왕은 전범처리를 안 받은 건데, 이 말을 해버리니까 일본 우익이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워딩, 이 말을 언론에 보도를 안 해요. 언론에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늘같이 모시는 이 천황이라고 자기들은 그러는데 여기에 백제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알려졌죠. 안 알려졌는데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라는데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그 후보에 오르고 그랬던 사람이라는데, 그 친구 표현대로 하자면 천황이시여 어찌하시려고 이러시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말로 할복이라는데. 그러니까 이 우익애들은 이 한 방 먹어버린 거예요. 뜬금없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데 2016년도 8월 달에 생전 퇴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빅엿을 날려버린 거거든요. 두 번째.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반 국가가 되고자 하고 개헌을 하려고 추진하려고 그럴 때 이거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좀 반대하는 여론도 있으니까 그거를 물리치고라도 지금 개헌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발표해 버리니까 이 퇴위와 즉위하는 그 국가적 행사를 해야 되니까는 이걸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어를 뭐 레이와로 바꿨죠. 그리고 5월 1일부터 새로운 화폐도 발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측근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도 열받으니까. 걔들 표현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천황의 역할은 기도하는 거다.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그 아키히토 일왕이 아주 그냥 우익들을 아주 그냥 자근자근 지금 못살게 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선 다행이죠. 그 왜 그러냐면요. 여기 또 숨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막고 이것저것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아들이 물려받는데 나루히토라고.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더 할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역사를 배운 사람이에요. 전공을.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이 역사를 제대로 전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죠? 하여튼 이 사람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생이 후미히토인데 이 친구는 운동을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성향이 우익 성향이기 때문에 아베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일본 그 일왕들의 법도로 따지면은 영국처럼 여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아키히토가 계속 있다가 돌아가시면 우익들은 동생 후미히토를 시킨다는 얘기죠. 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키히토가. 평화헌법을 바꾸려는 것도 막아버리고 자기가 이제 물러난다 그러니까. 이게 없던 일이라니까요. 200년 만에 처음 생긴 일이에요. 영국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아키히토 일왕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아들 중에 딸밖에 없지만 장손을 시키려는 거예요. 후계자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아키히토한테 아키히토래죠. 나루히토한테 그 왕위를 넘기고 그리고 후원해서 그 딸이 하나인데 딸이 아이콘데 그 아이한테 왕위를 넘기는 게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거예요. 이제 그 성공 여부는 봐야 되겠으나 근데 지금 아키히토 일왕이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겸손한 스타일이고 그래요. 외모도 좀 이렇게 순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물러나겠다고 2016년도에 발표했을 때 그리고 요새 그 인터뷰를 해요. 국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울먹거려요. 고생하시고 힘드신데 뭐 한다고.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말할 때는 자기가 몸이 안 좋아져서 2번 수술을 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될지 모르니 왜냐면 전례 없던 일이니까 뭐 난리통이나 전쟁통도 아닌데 그래서 물려준다 이렇게 했어요. 아유 저도 전신마취 5번 했어요. 그리고 또 물러난 이제 또 이유가 제가 보는 겁니다. 일본 왕은 헌법상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퇴임 후에는 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200년 동안 이런 선례가 없어서 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왕이란 게 없으니까. 죽은 다음에나 없는 거지 왕이.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걸 막으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 정적입니다. 그러면 일본을 좀 보면 우리 경상도 낙동강 유역에서 있던 가야, 철기 문명이 앞서 있었는데
562년도에 신라한테 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야가 그 다음에 흔적이 없어요. 역사에 별로. 그러니까 일본으로 왕창 간 거예요. 그때 일본은 철기 문화가 없을 때니까. 거기 가면 대접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가 먼저 갔고, 그 다음에 66년도에 백제, 668년도에 고구려가 망했죠. 근데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솔직히 당나라한테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제는 마지막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663년도에 백강전투가 있었죠. 나당연합군과 백제 부흥군과 일본 수군이 여기 양쪽으로 나눠서 했는데 일본 애들이 27,000명이 왔습니다. 백제를 도와준다고. 근데 하여튼 거기서 패배를 했죠. 그래서 백제나 고구려나 거기 지배층에 있던 사람과 백성들이 신라가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이런 일을 벌리니까 싫은 거예요. 걔들한테 핍박받고 이민족과 이런 애들한테 받기가 싫으니까 전부 다 일본으로 가버린 겁니다. 수만 명이 가버린 거예요. 백제만 하더라도. 그래서 일본으로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면서 다시는 못 오니까 백제를 바라보면서 한탄을 했다고 그럽니다. 백제 그 왕족이나 그 지배층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요는 그거죠. 언제 다시 곰나루에 있는 조상의 묘를 찾아뵐 수 있을까? 이게 한이 맺힌 겁니다. 그 당시 때 그 사람들한테. 곰나루. 우리 순수 우리말입니다. 곰나루. 같은 뜻이 고마나루, 고마나리. 이게 순수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고마. 이거를 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일본말로 고려라고 써놓고 고마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걔들이 고려라고 쓰고 고마라고 있는 거는 고구려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애들은. 고우라이라고도 읽고 고구려 써놓으면 고우꾸리라고 읽고 그때그때 다르게 읽는데 고마라는 뜻이 국가를 다스리는 큰 성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걸 한문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곰나루. 웅진이죠. 웅진. 웅진이 어디냐면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475년도부터 538년도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공주예요. 공주. 웅진이 공주입니다. 곰나루. 그러니까 왕의 무덤이 거기 있는 거죠. 자기 선조들이. 그랬다가 나중에 수도를 옮기죠. 사비로. 사비는 부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연도를 말씀드릴게요. 가야가 562년도에 망해서 가야가 먼저 가서 일본에 거기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660년도에 백제가 망했죠. 그래서 백강정토는 663년도까지 하여튼 끌긴 했으나 그때 져서. 그 다음에 고구려는 668년도에 고구려도 일본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면 제가 왜 연도를 말씀드리냐면 일본은 가야 특히 백제 고구려 특히 백제가 망해서 간 다음하고 환희하게 다릅니다. 이 나라 자체가. 일본이란 말이 왜에서 일본으로 바뀐 게 670년이에요. 670년.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다 만든 거예요. 국가 체계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나라 국자를 쓰면 말이 이렇다고 그러네요. 백제 말하고 신라 말하고 당연히 한자는 쓰는 거고 말은
한글이 없을 때니까 말은 이두로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암호 같죠, 그게. 근데 하여튼 백제하고 신라하고 아주 상이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좀만 하면 뜻은 통했나 봐요. 많이 통했대요, 뜻이. 그래서 나라 국자를 쓰면 백제는 이걸 쿤이라고 읽었대요. 쿤이. 신라는 신라고 가야에서는 나라.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 이렇게 나라 쓰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면 나라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말은 백제 말이 거의 가서 통용이 됐고 신라 말도 좀 들어갔죠. 그냥 가야가 망해서 갔으니까. 그러면 우리 한반도, 아니 한반도라고 쓰면 안 되죠. 하여튼 우리 남쪽 말은, 우리 한국말은 신라 계통의 말이 통용이 된 거죠. 이두가. 그래서 고구려 왕자가 일본에 도착을 해서, 고구려가 망했으니까 도착을 해서, 그러면 이 약광 이 양반인가? 전 도착을 해서 일본 그 토착민들한테 너희들이 우리를 잘 모시고 잘 대접을 하면 우리가 훌륭한 문물을 알려줄 테니 그리 하겠느냐. 그러니까 얘들은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정착해 사는데 2016년도에 퇴위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퇴위할 거니까 2017년도에 여길 간 거예요. 아키히토 일왕 부부, 여기 아키히토 일왕이죠. 부인이고, 고구려 왕족을 기리는 고마 신사를 간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고구려 후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한문으로 고구려를 의미하죠. 읽기는 고마라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곰나루 할 때 고마나루, 고마. 여기가 고구려 신사인데 누구를 모시냐면은요. 고구려 왕, 그 마지막 왕인 보장왕의 아들 고약광을 모시는 사당이에요. 그러니까 신으로서.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고구려인들의 마을이라는 고마군으로 된 거죠. 이 마을도요, 우리나라 마을 아닙니까? 고을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 고을. 일본 말로 고을입니다. 똑같아요. 거기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이 고구려라고 해서 성을 고마씨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고마궁사가 아까 영접했던 사람이죠. 저는 조선반도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세운 역사를 계속해서 전할 역할이 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 아키히토 일왕이 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를 희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일본 우익에서 갈등이 심했고 그걸 반대했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뭐 일본 왕이 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요번에 이제 왕 물러나잖아요. 분명히 온다고 접촉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야 돼요. 방안을 허락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가 망해서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다시 곰나루에 있는 조상의 묘를 찾을까? 분명히 갈 겁니다. 어디요? 공주요. 조상의 묘를 찾으러. 가서 사죄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안을 허락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일본 왕이 온다 그러면 막 뭐 또 뭐 반대하고. 근데 자한당 이런 애들은요. 벌써 아베 이쪽 애들하고 벌써 정복유루가 되기 때문에 얘들은 온다 그러면 반대할 거예요. 근데 못 모르고 또 일본 왕 온다 그러면 또 이 역사를 모르면 또 양쪽 다 반대하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려본 적이 없지만 저는 뭐 유튜브다 페이스북이다 이런 거를
유튜브가 아니지. 페이스북이다, 무슨 뭐, 트위터다 이런 거를 뭐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안 해요. 그러니까 아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5월 달에 바뀌니까 그게 아베를 엿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송은 좀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어떻게 제가 퍼날르기 이런 것도 할 줄 몰라서 해서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여론이 아니 오시라 해서 오면 분명히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야지 일본 사람들도 알죠. 아 진짜 백제계에서 우리가 많은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이고 또 혈족이 이렇게 섞였구나 하는 거를 서로 알고 그러면 뭐 전쟁이다 뭐다 이런 거 많이 방지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